안녕하십니까. 쇼폼 콘텐츠 유형과 이용 동기가 콘텐츠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저는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유현중이라고 합니다. 아, 첫 번째로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JENM의 그 나영석 PD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TV만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다른 OTT 플랫폼도 보며 시청자의 패턴이 변하고 있다. 요즘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했다. 드라마로 치면 대하 드라마 같더라. 가벼운 슈퍼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어, 요즘에 사실은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짧은 동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왜 그들이 그런 짧은 컨텐츠에 열광하는지 또 어떤 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이 쇼폼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불과 몇 년 안 된 그런 이제 콘텐츠 제작 방법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같이 연구하시는 정현 교수님과 함께 이런 이제 콘텐츠 소비에 관련된 이유들을 좀 살펴보고 주로 어떤 콘텐츠를 좀 살펴보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콘텐츠 소비와 관련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쇼폼 콘텐츠는 이 글자 그대로 짧은 길이의 영상을 의미하고 몇 초에서 10분 이내의 영상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또 글로벌 그 시장을 중심으로 이 전문 플랫폼이 등장했죠. 네, 구글,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손쉽게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 기존 방송이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용 쇼폼 콘텐츠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범위 및 방법은 사실은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또 소비하고 있는 10대들을 대상으로 조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2020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17세에서 19세 부산의 고등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콘텐츠 소비와 관련된 설문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18명에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 이용 동기, 이용 만족, 또 콘텐츠 소비를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쇼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지,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플랫폼에 따라서 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그 다양한 그 플랫폼의 이용과 함께 쇼폼 콘텐츠에 대한 인식, 주로 소비하는 쇼폼 콘텐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이용하는지, 이용 만족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 지속과 신뢰성, 구전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쇼폼 콘텐츠 이용을 저해하는 이용 불편성이 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 가지로 세웠는데요. 쇼폰 플랫폼 유형에 따른 콘텐츠 테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 이 쇼폰 콘텐츠 이용 동기에 따른 이용 만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폰 콘텐츠 이용 불편성은 이용 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가설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설문지의 구성은 이 콘텐츠 이용 동기 요인에 대한 것들이 11문항, 그 다음에 이용 만족에 대한 것이 13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쇼폼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불편 정보 이용과 관련된 문항을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쇼폼 콘텐츠의 이용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의 이용 동기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을 연구에 맞게 수정을 했고요. 이 재미 요인과 같은 경우는 뭐 진과 넉의 그 연구에서 그
특정 항목을 통해 수정을 했고 유용성, 용이성과 같은 이런 이제 요인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용 만족 항목은 또 이 모래의 측정 도구를 재구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자료의 처리는 이제 데이터 코딩, 데이터 스크리닝을 거쳐서 SPS 21.0의 프로그램을 활용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쇼폼 콘텐츠 플랫폼 유형에 따른 다중응답 분석 결과를 통해서 성별로 교차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성별에 따른 콘텐츠 플랫폼 유형이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라고 봤고요. 둘째, 이용 동기, 이용 만족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했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프롬바크 알파 개수를 산출했습니다. 또 이용 불편이 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쇼폼 콘텐츠의 이론적 배경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은 이 쇼폼은 기존의 롱폼 콘텐츠, 드라마, 예능과 같은 텔레비전 콘텐츠의 이 유사 텍스트로 인식을 했습니다. 파라 텍스트로. 즉, 이 주 텍스트를 보완하는 다양한 형식의 부가 텍스트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쇼폼 동영상 콘텐츠는 예고나 쿠키 영상과 같은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형태의 핵심 장면들을 압축적으로 집약한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이에서 단순히 짧게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주 콘텐츠를 보강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쇼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이 방송 영상이 본 콘텐츠의 대체제로 소비가 되는데요. 이 주로 요즘에 이제 이 모바일로 그런 것들이 플랫폼에 따라서 다양하게 소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쇼폼은 이 동영상 콘텐츠의 한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이 사용자들의 다층적 이동성을 바탕으로 등장한 쇼폼 형식의 콘텐츠 중에 동영상 형태의 콘텐츠를 통칭하는 쇼폼 동영상 콘텐츠를 지칭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게 소비가 되었는지 또 플랫폼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 슈퍼 플랫폼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틱톡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중국 IT 회사 바이트댄스에서 출시를 하고 2017년도 9월에 틱톡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이 같은 해 11월에 미국의 쇼폼 영상 제작 앱 뮤지컬리를 10억 달러에 인수 통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소비되는 이 쇼폼 플랫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틱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Z세대가 틱톡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품 서비스를 선택할 때 재미를 최우선 요건으로 고려하는 펀슈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재미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쇼폼 플랫폼에서 이 틱톡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은 릴이라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쇼폼 플랫폼 형식으로 틱톡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15초가량의 짧은 비디오 형식에서부터 음악, 텍스트 편집 가능, 또 화려 특수 효과 등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틱톡이 연상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사용자가 업로드한 쇼폼 콘텐츠의 스토리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고 지인에게서만 노출되는 것이 아닌 탐색 탭에서 탑 릴스라는 섹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 콘텐츠로 보이기도 하는 이런 이제 상호작용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쇼츠라는 형태로 60초기를 지원하는 새로 동영상 플랫폼으로 동영상 제작 도구인 쇼츠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이 가능하고 60초 미만의 동영상을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쇼츠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영상은 틱톡보다 더 짧은 15초 길이의 영상만을 담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 유형들의 그 숏폼 콘텐츠 제작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 와치를 2017년 8월에 출시를 하고요. 이 페이스북에 친구를 초대해서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와치 파티, 또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폴, 페이스북 그룹 영상을 공유하는 워치 그룹 이런 것들로 통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의 행동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강점인 개인화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동영상에 엮어내어 이 소통 가능한 이 동영상 플랫폼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퀴비는 사실은 이제 후발주자이긴 한데요. 디즈니 스튜디오 전 회장이 이 슈퍼 플랫폼을 만들어서 넷플릭스와 경쟁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곳으로 이 런칭 전에 디즈니, 알리바바, JP 모건 등의 대기업에게 2조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퀴비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 퀴비라는 것도 이제 넷플릭스에 대항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많은 화제성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1분 만에 만드는 슈퍼 에디터 블로그 모먼트를 선보이고 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만 하면 다양한 스타일이 적용된 영상이 완성되고 또 여기에 네이버만의 서비스인 지도 예약, 쇼핑 플레이스 등의 영상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많이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이 콘텐츠를 이용한 이용을 위한 이용과 충족 이론, 이용과 충족 이론은 다양하게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용과 충족 이론은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를 고찰하려고 했고요.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입장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이 블럼러가 동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정보 추구 및 획득을 위한 인지적 동기, 또 기분 전환, 현실 도피와 관련된 오락적 동기, 또 강화 효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정체성 동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활용한다. 또 카트와 그래피티, 하츠는 이 동기화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정보 검색, 환경 이해, 강화 같은 인지적 욕구, 두 번째는 심리적, 오락적, 감성적 경험 강화와 관련된 감정적 욕구, 또 신뢰, 자신감, 안정성, 안정감, 개인적 지위 강화와 관련된 개인 통합적 욕구, 또 가족, 사회 교류 강화를 위한 사회 통합의 욕구, 현실 도피, 긴장 완화, 기분 전환과 같은 현실 도피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를 활용하는 동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던 거죠. 이 콘텐츠 특성과 관련돼서는 이용 동기도 존재를 했는데 뉴스, 음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흥미성, 대인관계, 정보 추구, 여가 또 이런 이용 동기가 있었지만 뉴스에서는 전문성, 뉴스가치 공정성의 이용 동기 이런 것들이 좀 차별적이고요.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현실 도피, 집중성, 외로움 이런 동기가 음악의 차별적인 동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콘텐츠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의 특성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이용 동기들도 살펴봤고요. 이 동영상의 경우에는 사회적 실제감, 팬덤 현상이 다른 콘텐츠와 차별화된 이용 동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쇼폼 콘텐츠 속성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살펴봤는데요. 유용성이라는 거, 이용자들이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는 과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이용자가 인식하는 정도라고 보고요. 용이성은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이용자가 쉽다고 여겨지는 정도.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미 요소 이런 것들이 있다.
이처럼 이 콘텐츠 사용에 있어서 유용성과 용이성은 쇼폼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습니다. 이처럼 지각하는 재미 요인과 상호작용의 영향이 이용자 만족에 느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이용자 만족의 연구에서 일련의 경험에 대한 평가 결과로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 이 마빈과 그리핀의 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쇼폼 콘텐츠를 통해서 이용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연구 가설 1에서 보면 쇼폼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플랫폼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중응답 결과인데요. 유튜브를 가장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페이스북, 틱톡, 또 모먼트, 퀴비 뭐 이런 수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타에서는 사실 퀴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뭐 조금 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기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숏, 릴, 그 다음에 왓치, 틱톡, 퀴비, 모먼트 이런 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쇼폰 플랫폼 유형에 따른 테마가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유튜브는 아무래도 이제 쇼폰 플랫폼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방송 짤이라든가 게임 그리고 또 이제 먹방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악도 많고요. 또 페이스북은 이제 보면 방송 짤이 이제 많이 나타났고 뭐 나머지는 이제 게임 뭐 이런 형식이었는데 여기서도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패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남녀에 따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났고요. 틱톡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점들이 아무래도 그 성인 콘텐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플랫폼별로 교차 분석을 해본 결과는 남녀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많이 봤지만 패션이라든가 먹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들이 또 취미와 관련된 또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남성들이 조금 많이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송, 게임, 그리고 스포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이것도 남녀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 방송, 패션, 취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들이 좀 많이 보는 그다음에 또 생활 정보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에서 즐겨보는 콘텐츠들을 보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성인에 관련된 성인 콘텐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틱톡에서는 많이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 2에 대해서는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 동기 요인 분석 결과, 재미, 유용성, 용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 분석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신뢰도 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우리가 유의미한 그러니까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 이용 지속, 신뢰성, 구전 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용 불편과 관련된 신뢰도 검증을 했더니 그것도 이제 유의미한 그 신뢰도 값을 이제 나타냈고요. 그래서 사용 지속과 관련된 회귀 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았는데 이 사용 지속에 있어서 재미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한다 이런 동기들이 사실은 이제 사용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거죠.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정보도 유용하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또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용이성, 아무래도 편리한 정보들이 조금 더 많이, 그다음에 나한테 유용한 정보일 경우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작용되는 것으로 보았고요. 재미에 있어서는 이제 신뢰성과 관련돼서는 음의 값이 나타났는데, 너무 신뢰를 줄 때 이 재미 요소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부의 값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다음에 구전 의도 같은 경우도 쉽게 이렇게 날릴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구전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용 불편과 관련돼서 이용 만족을 이제 살펴본 회계분석 결과에서 보면, 사실은 여기서 유의미한 값은 구전 의도와고 이제 관련이 이제 유의미한 값이 나왔는데, 이건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용 불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구전을 할 만한 생각이 있다라고 본 거죠. 나머지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실은 불편해도 그런 것들을 오히려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이 값들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전 의도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 및 논의에서 살펴보면 이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결론은 쇼폼 콘텐츠 유형이 콘텐츠 테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첫 번째로 쇼폼 플랫폼, 쇼트, 릴, 왓치, 틱톡, 네이버, 모먼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은 남학생은 페이스북, 여학생은 인스타그램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유튜브에서는 음악, 방송, 게임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페이스북은 방송 짤,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방송 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패션과 방송, 틱톡은 음악과 게임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플랫폼에 따른 이 콘텐츠 테마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남녀 차이가 분명한 이유는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플랫폼과 콘텐츠 테마 간의 연관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쇼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광고 집행을 할 때 이 성별, 플랫폼 유형, 콘텐츠 테마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틱톡에 따른 경우는 이제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성인 콘텐츠가 많이 노출된다는 점, 이 틱톡이 가볍고 다소 선정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급성장한 배경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품 콘텐츠 이용 동기에 따른 이용 만족에서는 남녀 고등학생의 경우 재미, 유용성, 용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용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졌고, 특히 용이성에 있어서는 이용 만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재미 요소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이용 동기 중에 콘텐츠의 재미 요소보다 콘텐츠 이용 편리성이 이용 만족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쇼폼 콘텐츠의 이용 불편성은 이용 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요약해 보면, 이용 불편과 이용 만족에 있어서 구전 의도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콘텐츠를 이용하기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유할 가치가 있다,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본 연구에서는 이 10대들을 대상으로 쇼폼 콘텐츠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틱톡이 급성장함에 따라 주요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쇼폼 콘텐츠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본격화되고 있는 이 쇼폼 콘텐츠 시장을 전망할 수가 있었고, 또 성별에 따라서 테마에 따라서 이용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 전략 수립 시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유형에 따라서 테마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 풍부한 실무적 합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쇼폼 콘텐츠 유형과 이용 동기가 콘텐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고요. 어,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